근데 이제 저는 그 부분에서도 좀 재밌는 얘기가 많이 좀 안 알려졌지만 좀 재밌는 얘기가 조봉암 선생의 첫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때 이제 젊은 나이니까 20대 청년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만 하죠. 요거는 이제 조금 그 다른 얘기인데 사실은 그 이 사진에 나온 분은 김조희 여사라고 여기 조봉암 선생이 있고 요 옆에 계신 분은 김조희 여사라고 해서 그 정실 부인이에요. 원래 실제로 결혼했던 분. 그러니까 김조희 여사도 아주 유명한 사회주의 독립운동가고 거의 뭐 허정수, 김조희 뭐 누구 해가지고 한 3명 안에 들어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인데 여성 독립운동가. 근데 이제 이분은 정식으로 결혼하신 분이었고, 근데 이제 이렇게 뭐 러시아로 갔다가 다시 중국으로 갔다가 이렇게 이제 공산당 대표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또 검거를 피해갖고 막 도망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헤어지게 됐어요. 부부가 흩어져 있는 와중에 약간 본의 아니게 별거 생활을 하면서 관계가 좀 소원해졌고, 중국에 와서 독립운동가로 활동하던 시절에는 거의 결혼 관계가 해소됐다고 볼 정도로 완전히 떨어져 사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찾아오냐면 이게 이제 이 중국에서 독립운동 시기에 이른바 김이옥이라고 하는 한 여성이 조봉암을 찾아옵니다. 이게 이제 조봉암의 나중에 해방 이후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유명한 스캔들이에요. 김이옥 씨는 조봉암 선생이 김조희 여사와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에 조봉암의 첫사랑으로 3.1운동 당시에, 아까 3.1운동 했다 그랬잖아요. 교회 오빠였다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만나 사랑에 빠진 첫사랑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당시 스토리가 되게 그렇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조봉암은 그 동네가 찢어지게 가난한 촌놈이에요. 동네 건달 수준인 거잖아요. 직업도 없고 일본 사람하고 싸우고 나와갖고 백수고. 근데 김이옥은 동네 유지 아주 부잣집 딸이었다는 거예요. 대충 드라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어떻겠어요. 제대로 연결이 됐겠어요? 신분상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양반 상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못했어. 결혼을 못하고 이제 김이옥은 조봉암을 사랑했지만 결혼을 못했고, 조봉암은 일본으로 무작정 유학을 떠났고, 김이옥은 부잣집 딸이었으니까 서울로 보내서 이제 신여성 만든다고 서울 경기여고, 그리고 이화여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선 여성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은 거죠. 최고 엘리트 여성이 된 거야. 이화여전까지 나왔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때는 결핵이라는 병이 있었어요. 이 결핵이라는 병이 걸리면 죽는 병이야. 요즘은 약 먹으면 다 나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불치병이었어요. 그래서 김이옥이 폐결핵에 걸린 거예요. 그때는 그냥 젊은 사람들도 그냥 툭하면 걸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죽는다고 생각을 한 거야. 아,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죽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진짜 사랑했던 봉암이 오빠, 우리 조봉암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고 물어가지고 조봉암 요즘 어딨어? 봉암이 오빠 요즘 어딨어? 이렇게 물어가지고 상해에 있대. 그러니까 러시아 갔다가 상해로 와서 독립운동, 상해에 그때 독립운동가들이 다 모였잖아요. 그래서 상해에서 공산당 그 독립운동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오빠가 상해에 있다면 난 상해로 갈래. 그 결핵 걸린 몸으로 콜록콜록 하면서 피를 토하면서 상해로 건너간 거예요. 김이옥 여사가. 그렇게 해가지고 상해에서 조봉암을 만납니다. 이게 또 거절할 수 없잖아요. 폐결핵 걸려고 좀 있으면 죽는다는데, 첫사랑이 찾아왔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신분상의 차이도 있었는데 자기를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고 찾아왔는데 매몰차게 막, 야, 나는 이미 결혼했어. 너 이러면 안 돼. 다시 돌아가다 죽을 걸 아마? 배에서? 그러니까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유 그래 같이 살자. 이렇게 해가지고 동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재혼을 하게 된 거죠. 그 당시에는 뭐 독립운동가 신분이었으니까 뭐 결혼 절차를 밟지 못했지만 사실상 재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놀랍게도 결핵이 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해지니까 결핵이 도로 나와가지고 결혼 생활을 또 해. 그래서 건강이 좋아져가지고 조봉암을 둬서 공산당원이 돼요. 같이 공산당원이 돼서 같이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상해에서 열심히 이제 독립운동 활동을 뭐 같이 교육도 하고 뭐 독서 모임도 하고 뭐 정보전달 같은 것도 해주고 뭐 그랬겠죠. 그 둘이 같이 독립운동가로 또 잘 살았어. 몇 년을. 근데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박헌영파한테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야, 이게 부르주아적 작태라는 거예요. 그 당시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은 결혼도 못하고 당연히 뭐 여자친구 이런 거 없고 그냥 혼자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의열단들을 언제 갑자기 자폭 테러하고 죽는 거잖아요. 무슨 결혼을 하겠어요. 다 그냥 혼자 외롭게 사는데 넌 뭔데 전처도 있고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뭐 이런 배가 아픈 거지 솔직히. 제가 보기엔 배가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부르주아적 작태였다고 비난을 받았고 또 불륜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보면 불륜인 거잖아요. 조광지처가 있는데 딴 여자랑 살고 있으니까 뭐 이런 것 때문에 도덕성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박헌영파에 의해서 조봉암이 엄청난 견제를 받게 돼요. 그 이에 대해서 나중에 해명을 할 때 그 박헌영 동지에게 그 편지에서 해명을 했죠. 그러면 당원을 버리고, 당원은 김조희 여사고,
비당원과 결혼했다는 것. 그러니까 김희용 여사는 당시 비당원이었으니까 그거는 설명하기 싫고 죄로 아오. 그러니까 자기 죄라 인정한다. 죄로 아오. 그러나 그 여자도 좋은 당원이 되어 중국 당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요. 그러니까 그 김희용 여사도 나중에 공산당이 돼가지고 같이 중국 안에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를 버리란 말이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뭐 사실관계 다 인정하고 또 당당하게 이렇게 소명합니다. 그럼 뭐 내가 잘못이면 뭐 처벌받겠다. 그리고 상해에서 활동하다가 조봉암 선생이 체포되잖아요. 결국에 일제의해서 체포되고 신의주, 그 추운 북한에 있는 신의주로 끌려가서 신의주에서 7년이나 감옥 생활을 하고 그때 손가락 2개인가 3개 잘라지고 뭐 유명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 조봉암 선생은 그 신의주에서도 굉장히 감옥 생활을 아주 모범수로 잘하셔가지고 감옥에 갈 때와 나올 때 체중이 1kg도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왜냐면 되게 감옥에 가면 먹는 것도 부실하고 이러니까 체중이 확 줄거나 아니면 김대중 대통령은 감옥 가서 밥이 부실하니까 자꾸 과자 차입해갖고 먹어갖고 살이 엄청 쪘어요. 그래서 이제 이호 여사가 아니 이래갖고 누가 고생한 줄 알겠냐고 막 핀잔도 주고 그랬다는데 어쨌든 조봉암 선생은 굉장히 자기 관리를 잘해갖고 감옥에서도 그 손가락 잘라진 것만 빼면 아주 이렇게 일관되게 체중을 유지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신의주 감옥에 가 있는 동안 김희용 여사는 또다시 별거를 하게 되니까 김희용 여사는 이제 어린 딸 조우정 여사를 데리고 강화도로 고향으로 돌아온 거죠. 근데 이제 조봉암과 같이 안 사니까 또 폐결핵이 도진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 때는 건강이 좋아졌는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니까 다시 또 건강이 안 좋아져서 결국에는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고 맙니다. 그 조봉암 선생이 돌아오는 걸 해방을 보지 못하고 일제시대에 돌아가신 거죠. 원래 몸이 안 좋았으니까. 그리고 조우정 여사만 혼자 가족들 친척집에 맡겨져 있다가 나중에 조봉암 선생이 해방되고 돌아와서 조우정 여사를 이제 챙기게 되고 거두게 되고 김조희 여사가 놀랍게도 해방 이후에 다시 도양으로 돌아와가지고 조봉암 선생 다시 만나. 그리고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잖아요. 다시 살아. 다시 재결합해가지고 김조희 여사랑 다시 살면서 김조희 여사가 조우정 여사를 딸로 키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6.25 때 김조희 여사가 북한에 납북이 돼버리죠. 사회주의자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아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생사를 몰라요. 북한에서 돌아 계셨겠죠 아마. 그래서 해방 이후에, 그러니까 6.25 때 우리가 한번 평양을 수복하잖아요. 북한으로 쳐들어가서. 그때 조봉암 선생이 국회 부의장이었는데 그 김조희 여사 찾으려고 막 전단지 갖고 다니면서 평양을 엄청 돌았다는 거예요. 김조희 씨 어디 아는 사람 없냐고 엄청 찾았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결국 못 찾아서 그 이후에 조봉암 선생은 평생 그냥 싱글로. 그 다음에 50년대 10년간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싱글로 살다가 이제 사형당해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유가족은 조우정 여사 한 분밖에 안 계셨던 거죠.